봅시다. 144페이지에 12번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산 문제를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가 보통 보면 두 문제 나옵니다. 작년은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중개보수는 일반적 문제, 이제 글자로 된 거. 그 다음에 한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 어디 거 볼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계산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문제 할 때 주의점. 두 가지만 주의하면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계산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다 계산합니다. 계산 못하는 건 없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할 때는 첫 번째 뭐냐면 그 받을 대상. 자, 대상. 자, 누구로부터 받느냐 이거죠. 자, 대부분 보면 이제 문제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받을 수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업공개 받을 수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요? 네, 쌍방이죠. 쌍방으로 받을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개보수 계산에서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뭐냐? 이 문제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계산합니다. 뚜루루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이 탁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버릇, 꼭 있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된 게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지를 딱 확인해 봤어. 그러면 100만 원이 딱 계산되면 이 밑에 어떻게 돼요? 있겠죠? 100만 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내 계산이 맞았네. 찍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뭘 묻는 문제예요? 예. 중개보수 총액 물은 문제죠? 자, 그러니까 얼마 계산해 줘야 된 거예요?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이 100만 원이 아니고 뭐다? 200만 원.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러니까 계산해 놓고 다시 꼭 올라가서 아니면 여기다가 계산할 때 쌍방이냐 일방이냐 좀 적어 놓으세요. 무에 가서 다시 보든가 아니면 계산은 에다가 이거는 쌍방이다 아니면 또 일방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나서 계산하는 게 실수를 줄인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합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나와요.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일방이죠. 자, 근데 이렇게만 연습합니다. 아, 양쪽으로 받는구나. 무조건 100만 원 계산 200만 원이다. 그 200만 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답은 뭐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문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또 한도에 있어요. 한도액이 제시되는데 이 한도액은 주택에만 나옵니다. 자, 시도조례 정한다 그랬죠? 시도조례에서 한도액이 있어요. 그러면 한도액이 있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서 받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20만 원 제시됐습니다. 계산하니까 22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받으라는 얘기? 20만 원만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한도액을 묻혀 못 보고 22만 원을 그냥 찍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으면 나머지는 뭐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동일 이런 것들 있죠? 다 이제 여기 응용돼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다시 한번 받을 대상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하라? 한도액. 두 가지만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보죠. 10번에 보면, 자, A는 분양금의 4원은 상가를, 계약금 4천만 원, 1차 정도 5천만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A는 상가에 6천만 원 프리미엄부터 B에게 분양권 전매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유를 이해할 때, 개업공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대액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무슨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받을 보수 총액은 이거는 쌍방이죠. 네, 쌍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양권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친 거죠. 그러면 계약금 4천만 원, 1차적 5천만 원, 9천만 원에다가 1억 5천이네요. 자, 1억 5천. 1억 5천에 자, 보죠. 1억 5천에 주택, 자, 밑에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뭐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 요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 1억 5천짜리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에 1억 5천 하면 여기 밑에 요율 제시된 거 있죠? 거기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이거 계산하면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왜 대상물이 뭐예요? 분양권에 대한 뭐예요? A는 분양금의 4억 원인 상가를 분양받아.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밑에 요율이 제시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1억 5천에다가 가만있어 보자. 요율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0.5%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상가 분양권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가 분양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9% 적용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1억 5천만에 0.9 하면 135. 자, 그러면 받을 대상이 누구였죠? 쌍방이죠.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예, 그게 답. 그러니까 이 11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문제들 잘 보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죠.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처로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자, 주택 X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 2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차렸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은 자,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을이죠. 그럼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이죠. 항상 받을 대상을 먼저 연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자, 동일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갑이 있고 갑과 을 간에 뭐가 있고요? 매매가 있죠. 그 다음에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요? 예, 임대차가 있죠. 그러면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틀리다?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구로 받아요? 을로부터 받죠. 그러면 얘는 매매 보수와 임대차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계산합니다. 2억이죠. 2억에 자, 주택이니까 밑에 요율 적용되죠. 자, 2억이니까 2억 원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0.4 248 80만 원이죠. 80만 원에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보증금 3천 원에 월참 20만 원 계산해 보세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곱하기 100이 적용되나요? 곱하기 70이 적용되나요? 곱하기 100이 적용된다. 70이 적용된다. 곱하기 100이 적용되죠.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이 적용.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이 적용되죠. 그럼 5천만 원이면 미만에 해당돼야 한대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00이 적용되는 거예요. 21회 때 한번 출제가 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곱하기 100 그대로 되니까 5천만 원에다가 요율 임대차 등 얼마예요? 0.4죠. 5, 4, 2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을로부터는 얼마? 80만 원에다가 2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 보죠. 개업공개사 갑은 A 소유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이고 그 다음에 또 입주 부엌과 화장실 갖춤. 여기 이 쓴 사람은 계속 지금 욕실을 빼먹고 있네요. 일단 욕실 갖췄다고 치고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가 욕실까지 있었다는 걸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금액 3억 원으로 하는 매수인 B와 거래 중했다. 갑이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A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방이죠. 그러면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조건의 오피스텔은 매매는 0.5죠. 3억 원짜리죠? 3, 5, 15, 15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 문제는요, 자, 네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문제는 없지만, 네 가지 조건 꼭 기억해 놓을 거 뭐였죠? 85 이하, 부엌 있고, 화장실, 욕실.
그래서 되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세요. 자, 20번에 다음 임대차, 주택임대 사례에서 개업공개사가 의뢰노트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1,6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또 월세 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얼마요? 3,6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그러니까 1,600 더하기 2724 하니까 3천만 원이네요. 자, 3천만 원. 3천만 원에다가 요율 제시된 게 얼마? 0.5%.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자, 그러면 한도액을 보세요. 한도액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범위 내죠. 예, 쌍방이 아니고 일방으로부터의 한도액입니다. 이거는요. 한도액이 20만 원이니까 15만 원 계산됐죠. 그럼 범위 내니까 15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보죠. 거기 보니까 중개보수, 자, 의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쌍방이죠. 그러니까 15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이렇게 되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한도액은, 자, 개업공개사가 누구로부터요? 갑으로부터.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쌍방, 일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25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많이 쏘갔습니다. 아까 유사한 문제인데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주택 적용해요? 상가 적용해요? 그렇죠. 상가 적용하죠. 그거를 밑에다가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이걸 갖다 적용한 거예요. 자, 이거 밑에 박스에 있는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이거는요. 뭐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에 적용하는 거죠. 상가는 이런 요율 적용할 필요 없이 얼마? 예, 0.9. 자, 그러면 보죠. 자, 계약 당사자는 갑이 매도인에서 임차인이고 을은 매수면서 임대인이죠. 동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00만 원 받을 수 있냐 보죠. 자, 지금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죠.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일단 상가 건물 적용하죠. 자, 그러면 1억에 0.9% 하니까 얼마? 예, 90만 원을 적용하는 거죠. 100만 원 받기로 했어도 100만 원 못 받죠? 얼마만? 90만 원만. 자, 22번.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참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이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도시설을 갖춘 전유 입식 부엌, 수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이게 지금 작년 문제죠? 작년에 문제 나왔던 게 자, 네 가지가 정확히 표현되지만 정확한 문제입니다. 뭐죠? 면적 얼마? 70. 그 다음에 또 부엌이 있고요. 화장실, 욕실. 네 가지가 정확히 표현됐죠? 자, 그러면 보죠. 보증 2천만 원에 월참 25만 원입니다. 임대차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0.4가 적용되죠. 자, 계산하니까 딱 저기 뭡니까? 5천만 원 미만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 70으로 계산하면 얼마? 3,750만 원 곱하기 얼마? 0.4%면 자, 15만 원. 누구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방, 쌍방? 일방이죠. 그러니까 15만 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뭡니까? 151페이지에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교육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육. 자, 교육은 여러분들 요약집은 46페이지에 있네요. 자, 교육은 지금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이 있었죠? 실무교육과 그 다음에 또 연수, 직무,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정의되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고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님은 책임자,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속공개사, 되고자 하는 자. 이때 몇 년 이내 받으라 그랬어요? 1년에. 전 1년 이내죠. 등록 신청일 전, 분성 설신고일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라. 다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어떤 경우에요?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자, 실무교육은 일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개업공개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있었고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경영에 대한 실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직업일 이렇게 되죠. 시간이 어떻게 돼요? 28, 32. 28, 3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과 관련된 분. 직무교육의 시식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또는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등록관청 들어가죠. 대상자가 누구였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전 1년 이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나갔다가 다시 1년에 다시 들어오면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냥 직업윤리죠. 거기다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냥 직업윤리. 시간이요? 3, 4죠. 3, 4. 자, 그러면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고. 자, 그럼 연수교육 대상자가 누구였었어요? 이미 들어온 사람이죠. 이미 들어왔던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자, 그러면 연수교육 부분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X? 네, 틀립니다. 자, 왜 틀리죠? 예, 자, 아마 했나요? 안 했나? 자, 다른 학원에서 했나? 자,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자, 여기 사원 또는 임원 부분에서 자, 이 사원 임원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과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 나눠집니다. 항상 사원 임원은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아닌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소속공개사죠. 얘는 뭘로 취급하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연수교육 대상이 되죠. 그러나 얘는 어떻게 돼요?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래서 연수교육. 얘는 그러나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연수교육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실무교육 같죠. 법제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을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12, 16. 자, 연수교육 통지하죠. 통지 어떻게 돼요? 2년이 되기 20일, 2개월. 2개월이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이때 공고는 없고 통지만 합니다. 자, 공고하고 통지만 2개월 전까지 일단 한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는요? 500만원, 소속공개사 500만원. 둘 다 500만원을 갖춰렸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실시권자, 실시권자 누구였죠? 국장, 예,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 그냥 모두 다라 그랬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하고자 할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럼 그 거래사고 예방 통지 있었죠. 교육일 며칠 전까지, 예, 며칠? 예, 10일이죠. 10일 전까지 어떻게 한다? 10일 전까지 자, 통지하거나 아니면 또 여긴 뭐도 있냐면 공고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통지만 하는 건데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거나 공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 마련이 있었죠? 교육의 지침 마련. 자, 실무, 직무, 연수교육, 정치적 균형 유지해서 지침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침 마련 대상이 뭐예요? 실무, 직무, 연수 이렇게 되죠? 자, 교육의 위탁 부분. 자, 위탁에 대한 기본 내용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이 저는 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업무를 위탁하는데 교육의 위탁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가 위탁권자죠? 그러면 위탁,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다?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있었죠?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준정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자, 위탁 부분. 자, 그 다음에 위탁한 때 어떻게 한다? 관보에 고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에 그 기준이 있었죠. 강사 기준.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죠. 박사학위 소유자는요? 경력 기준 없죠. 박사는 경력 기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는 2년, 석사학위 3년, 전이 석삼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변호사 2년, 그 다음에 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구회 자격증 3년. 자, 그리고 강의실 1개월수상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다음 공개사법상 교육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시도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는데 원래 실무 아마 초기 때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실무 수습 제도가 올 초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하는데 세부 규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참 논란이 참 많았던 건데 어쨌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수가 포함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1년 이내 개성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실무교육 면제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1년 이내 시도 시작할 시점에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속공개사 연수교육이죠. 중개보조원 지원 직무교육이죠.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 전 1년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번에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기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자, 그 다음에 국장은 실무, 직무, 연수의 전국적 균형 유지에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중 공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기억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되려는 자 실무교육 대상이죠.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 되려는 자 직무교육이죠. 분사무 책임자인 공개사 실무교육이죠. 소속공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 신청하려는 자 얘는 면제되죠. 자, 대상이지만 면제가 된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소 확립하고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에 위하여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할 수 있다. OX. 예, 맞죠? 시도지사는 실시할 수 있다. 예, 등록관청은 실시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해서 하나씩 떼어내가지고 해도 마찬가지로 맞는 내용이고요.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해야 한다. 틀리죠? 의무교육 아니죠? 실시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고하거나 통지.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소속공개사 데려갑니다.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맞죠? 자, 실무교육은 1년 이내 이렇게 면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실무교육은 직무에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인데 연수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 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내용을 비교해보면 뒤에 내용은 똑같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앞에. 자, 법률 지식, 요게 법 제도의 변경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봐라. 자, 그러면 5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하지만 사원은 받을 필요 없다. 사원 또는 임원 다 받아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는 내용. 자, 이거는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자, 그러면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였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과청 이렇게 되죠. 거래사고 예방의 실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과청.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죠? 28, 32. 연수교육은요? 12, 16. 직무교육은요? 3, 4. 선화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3번에 실무교육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통제한다. 자, 실무 교육은 자기가 원하면 받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통제 대상이 아니죠. 자, 연수교육은요, 어떻게 통제하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를 받은 2년마다 12시간, 16시간 이하 뭘 받으라? 연수교육 받으라. 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된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려면 뭡니까? 직무교육 대상 아니죠? 자, 6번 먼저 보죠.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 등 교육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개 등의 부동산 거래선거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비용 지원이라고 그랬죠? 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연수교육 실시하는 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자, 2년이 되기 2개월 전 이렇게 되죠. 등록관청도 필요에 따라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이 교육 실시하는 게 뭐야? 또 하나.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자, 직무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도 실시할 수 있죠. 국장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임원사원은 매 2년마다 국토교통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일단 중개보조원 틀린 거는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죠? 자, 이제 사원임원. 자, 여기 뭐 설명 드렸습니다. 사원임원 뭐 연수교육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사원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연수교육 대상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예, 연수교육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뭐 대상? 실무교육만 대상이고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몽창 다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직무교육을 받고 1년 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면제된다. 직무교육을 받고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 보조원 하다가 이번에 공직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교육 받은 지 1년 안에 나와가지고 다시 등록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실무교육 면제? 안 돼. 성격이 틀리죠. 왜냐? 직무교육은 교육 내용이 뭐밖에 없어요? 직업윤리밖에 없죠. 자, 실무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교육 내용이 상당히 또 많아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작년 문제죠? 자, 분성호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1년 이내 중개보조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건 1년 안에 하면 직무교육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4번에 실무교육은 28 이상 30일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3, 4시간 이하로 한다. 자, 교육시간 실무교육은 28, 30이죠. 연수교육은요?
예, 12, 16. 그 다음에 또, 예, 직무교육은 3, 4.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예, 시간 자체가 아예 없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교육지침. 자, 교육지침 마련했을 때 무슨 교육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침 마련 규정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때 포함되는 사항, 대상, 과목, 시간 포함되죠.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에는 업무 위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 위탁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 일정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맞는 내용 있죠? 자, 국토교통을 정하는 바로 그 조건이 아까 뭐 강사 기준 이런 거죠? 요게 어디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강의실과 교육법의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 확보하라. 강의실 어떻게 확보했죠? 1개 이상 50제곱미터 이상. 자, 강사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박사학위 경력시는 없고, 그 다음 전임 강사 2년, 석사학위 3년, 변호사 2년, 7급 이상 담당 공무원 6개월, 그 외 자격증 3년이죠. 그 외 자격증. 자, 그 조건을 갖춰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 이의 경우 강의실 1개에서 확보하되 면적에 제한이 없다. 면적 제한 있죠. 50 이상.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그 외 자격증이죠. 예, 그러니까 몇 년? 3년. 변호사는요 2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제도 봅니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자, 58페이지에 있네요. 저희 요약집에는 오늘만 하면 아마 거의 순서가 아마 이제 맞춰질 겁니다. 아마. 자, 포상금. 저는 이걸 지도 감독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있죠? 신고 또는 고발, 뭐 있죠? 무거양 대상. 무 뭐예요? 무등록. 거짓 부정등록. 양도대 양수. 요 세 가지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하는 곳은 어디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신고 또는 고발하는 포상금 얼마 지급? 50만 원. 딱 50만 원이죠.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관청이 어디예요? 등록관청이죠. 지급관청은 등록관청이다.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지만 지급하는 관청은 등록관청입니다. 자, 등록관청에다가 이제 신고 또는 고발은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얼마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내에서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 보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지급 조건이 발각되기 전. 그 다음에 검사의 뭐가? 예, 일단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소유예 됐을 때 조건이 되죠. 확정 판결 받았을 때 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냥 자, 신고 또는 고발했다고 앉아있으면 돈 안 줍니다. 뭐 해줘야 돼요?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줘야지만 된다. 자, 지급신청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어떻게 돼요?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 지급 결정부터 몇 월이네? 네, 신청일이 아니고 결정일이다. 1월 이내 지급한다. 자,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균등배분이 원칙이라고 그랬고,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따로따로 신고한 여러 건의 신고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최초로 신고한 자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거 갖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12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공사법령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조건 어디예요? 등록관청. 무등록, 이것도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죠.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소유예, 공소유예. 불기소가 뭐예요?
이거는 검사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기소유예랑 틀리죠. 기소유예도 기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기소를 미루는 거죠.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거고 이건 기소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공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이니까 액수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균등이죠. 균등 배분하는 것이 원칙.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게 지급한다. 이거는 최초로 신고한 자 지급하죠. 5번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한다. 예, 조심할 것 포상금 지급 결정일입니다. 결정부터 1월, 신청일로부터 1월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죠. 자, 공개가법령상 포상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폐업후 중개업을 한 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자는 신고 대상이다. 자,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 신고 대상 이지요. 폐업 후 중개업했던 무등록이죠. 네, 무등록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죠. 거래신고 위반자, 그게 아니죠. 이번에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일단 조건이 발각되기 전,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자, 그러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2인 이상이 공동을 했다면 균등이지만, 자, 2건 이상이 신고했을 때는 최초로, 다 주는 게 아니죠. 최초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예, 합의됐다면 합의된 대로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요? 풀지 않아야 돼요? 패스. 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푸세요. 이거 꾸역꾸역 풀다 보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3, 4분 걸려요. 빨리 풀어도. 그러면 3, 4분 안에 다른 문제, 작은 문제 같은 건 한 5문제도 풀 수 있죠. 한 문제 버리면서 5문제 살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보죠. 공제사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했습니다. 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받았다. 자, 갑은 누구를요? A를 고발해서 얘가 뭐가 됐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 됐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때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했는데 얘가 공소제기했다. 자,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을이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누구한테 줘요? 갑한테 주죠. 자, 갑은 또 누구를? B를 해가지고 얘가 뭐예요?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 자, 갑과 누가요? 을이 누구를요? C를 했는데 얘가 공소제기 됐지만 자, 무죄 판결 받았죠? 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대상이죠. 조건이 어떻게 됐죠? 공소제기 했죠. 그러면 그때 공소제기가 하나의 조건이죠. 뒤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무죄 판결 받든지 확정 판결 받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E를 공소제기, E는 공소제기했는데 무죄 판결 받았다. 자, 을은 누구를?
A, B, C, D죠? 자, D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돼? 뭡니까? D는 무혐의죠? 자, D는 일단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여기도 안 적겠습니다. 무혐의니까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안 된 거죠? 자, 누구를? E를 했죠?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 무죄 판결 받았다. 공소제기했으니까 판결까지 갔겠죠? 자, 공소제기가 뭐라 그랬어요? 공소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법원은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재판이 열린다 그랬죠? 민사는 개인들이 소송 제기지만, 자, 형사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무죄 판결 받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결 받아도 공소제기가 이미 된 거죠? 그때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지급 조건입니다. 자, 여기 값 어떻게 되죠? 50만 원, 50만 원. 둘 다 따로따로죠? 얘 50만 원, 얘 50만 원이죠. 값 우리 같이 했죠? 얘는 25, 25 이렇게 되죠. 을은 어떻게 돼요? 예, 50만 원. 계산하면 되겠죠? 값은 100만 원에 25, 125죠? 을은 예, 50에 25. 그러니까 75가 되죠. 계산하시겠죠? 쉽죠, 이거?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좀 설명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려면요 한 3, 4분 걸려요. 이거는요. 이 실제로 문제 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5분 정도 걸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속편하다? 건너뛰는 게 속편하다. 자, 그러면 16번 보죠. 국민사법령상 당해 지자방위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받는 것. 자, 지자체 조례 부분 앞부분에서 이미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있었죠? 수수료 납부하는 거 6가지가 있었죠. 시험 뭐 할 때, 응시할 때, 그 다음에 또 자제 있었죠. 자격증, 재교부 할 때, 응시, 자제. 자,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또 등신 있었죠. 등신 뭐 있었어요? 등신, 등록, 신청, 등재 있었죠.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분신 있었죠. 분사무소, 설친구. 그 다음에 분재 있었죠. 분사무소, 설친구, 필증의 재교부. 자, 그러면 시험 응시와 자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도, 지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친구, 분사무소 설친구 필증의 재교부. 이거는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록 관차에서 하는 거죠. 등록 관차에서 하는 거니까 시, 군, 구, 조례 이렇게 되죠. 세부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다음 중,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뒤에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라.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상 보죠. 뭐예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옳게 짝져진 것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납부 대상이죠. 개설 등록 납부 대상이죠. 자격증 교부 아니죠. 시험 응시할 때 이미 냈죠. 자, 그러면 신고필증 재교부 맞고 휴폐업 신고 아니고 고용신고도 아니죠. 자, 18번 문제 볼까요? 근데 이런 유형 문제는 가끔 모의 같은 데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사실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기억 한 거 한번 보죠. 공유사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분당구는 분당구가 등록관청이죠. 그런데 분당구는 비자치구라 그랬죠. 조례 제정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지자체? 성남시가 지자체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자격증을 분실로 인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 대전광역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예, 자격증 재교부니까 대전광역시 조례 맞고요. 자, 3번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의 법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강남구 조례가 저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지금 분사무소죠.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창원시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에 분사무소가 있죠. 이전 신고 어디다 해요? 설치신고죠. 설치신고 어디다 해요? 주된 사무소.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어디? 예, 창원시 성산구가 주된 사무소죠. 조례 어떤 조례? 성산구 조례, 창원시 조례? 창원시 조례.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자,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자, 시험 응시수수료 관련된 부분이죠. 자, 시험을 만약에 시도지사 갈 때는 지자체절의 원칙이고요. 자, 국장이 실시할 때는 국장이 결정무관 이렇게 되죠.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 이렇게 되죠. 자, 위탁했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 위탁 한 자가 받은 자의 승인. 거꾸로 됐죠? 그럼 틀립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사법령상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 뭘까요? 실무교육, 고유 업무죠.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 자격증교부, 고유 업무죠.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고 정책심의위원회 관리 이거 국장이죠. 자, 그다음에 또 협회 지도감독 국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20번. 20번은 그냥 제가 문제만 풀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건 제가 아마 강의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자, 기업과 니은은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고유 식별정보 처리 부분인데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유 식별정보 처리로서 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 부여한 거예요.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이제는 다른 데서도 거의 수집하거나 또 써내거나 그런 거 못하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는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인 근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니은에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은 뭐냐면 규제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규제 재검토. 근데 요거는 자, 이제 시험의 시행 공고라든가 교육 과태료 부과 징수 이거는 3년마다 타산에서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라. 이건 누가요? 국장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본서에 있던 거 아마 제가 거의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럼 리을 해보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수수료 규정 없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수수료 규정 자체가 일단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협회 부분은 좀 쉬었다 하시죠.